안녕하세요. 기업에서 7년차 전문 프리젠터로 일을 하고 있고 스토리 디렉팅 그룹 필로스토리를 공동 창업한 최자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토리젠터 최자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밸류의 창업자 박경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외시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셨죠? 사실 제가 타클래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타클래스 인터뷰를 하고 이게 네이버 메인에 갑자기 실린 거예요. 이제 축하받을 일이지만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 메인에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인터뷰를 했겠지만 좀 굉장히 편안하게 했거든요. 나는 악플러에게 망할 거다. 제 지인들에게 엄청나게 연락을 해서 빨리 선풀을 먼저 달아라. 다행히 악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또 인생의 한 산을 넘은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메인에 올라가도 별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구나.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탤런트를 하셨던데요? 제가 되게 애기 때 장독수 어릴 때 궁에서의 제일 친한 친구 아역이 저였어요. 발연기? 열심히 발연? KBS 막 자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게 어린 나이에 성공. 근데 그 성공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본인 스스로가 나 프로 방황러다. 네네. 그럼 방황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요즘에 되게 그 성공이라는 단어? 어떤 걸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우러러 보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저는 그 길로 가야지 그냥 이상하게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직업을 갖기 전까지 방황했던 그 직업들은 다 그런 성격이었죠. 광고 PD, 아나운서 짧게 했던 그런 직업적인 방황들이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너는 이런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넌 이런 거 하면 성공이지라고. 아니 근데 그 강요가 강요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로망 직업인데요? 근데 로망인데 저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하는 자아와 개인적인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셨는데 두 가지가 저는 되게 조화롭게 돼야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아가 성공을 아무리 해도 개인적인 자아가 정말 막 무너지고 망가지고 힘들고 이러면 저는 그게 과연 성공한 삶일까? 직업적인 방황을 진짜 많이 했던 이유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삶을 위해서 이걸 찾아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스스로 성장하는 걸 느끼고 싶고 그냥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뭔가 나아가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직업을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진짜로 20대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방황 많이 해서 30대 때 안 할 줄 알았어요. 너무 편하게 인생 살 줄 알았는데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뭐 누구 앞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게 스토리센터라고 하는 이 명칭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스토리센터 최자 최자 구독! 스토리센터는 제가 사실 만든 저희 브랜드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별성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프레젠테이션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뭐가 다를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칭찬과 제일 처음 들었던 칭찬은 자영의 PT는 되게 자연스러워.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끝단은 자연스러운 PT였거든요. 자, 그러면 네. 기업에 있으시다가 지금 또 창업을 하시면서 과도 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깨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에 유리천장도 네. 있고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그러니까 20대, 30대 있는 분들한테 이제 뭐 꼰대, 이제 기성세대 혹은 이제 좀 윗직급에 계신 분들이 젊은들 뭘 알아. 저는 어떤 걸 사실은 느꼈냐면 네. 창업을 해서 이제 같이 뭔가 협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남자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여자 대표님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쵸. 사실은 근데 지금 제 또래에서는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배우거나 아니면 지금 활발하게 왕성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남성분들 대표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커뮤니티를 하나를 이제 열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살롱을 열었었거든요. 기존에 했던 살롱을 열었던 커뮤니티의 그런 주최자분들이 다 남성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소수구나. 아직은 소수구나. 그쵸. 이거를 아직 가야 느끼는 거죠.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번 세션을 했는데 저희가 부른 게스트들 다 여자였어요.
네. 좋네요. 오히려 컨셉이 더 네. 명확해서 좋은 네, 것 같아요. 그 여성들을 위한 이런 거 사실 강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거였으니까. 근데 남성분들도 되게 많이 참여하시고, 되게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여성, 남성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전에는 이렇게 단단하게 뭔가 해왔던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있었죠. 근데 많았죠? 지금은 네, 많이 대표님은 많이 느끼셨을 것 아, 저 진짜 같은데. 약간 이런 얘기하면 막 우라가 치미는데 요즘에는 사실 상상을 하지 못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서약서를 받았어요. 입사할 때. 저는 결혼하면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저는 임신과 동시에 퇴직할 것을 서약합니다를 이거는 입사 서류와 같이 받았어요. 이 서약서에 사인을 안 하면 입사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 시절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까지 있었어요. 제가 참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몇몇 대기업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나마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2000년대부터 여러분 저희는 헬조선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네. 시절에 직장 다니던 언니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경아야 우리는 이런 시절을 살았지만 너희는 분명 좋은 시대에 살 거니까 너희가 우리의 권리까지 찾아주고 너희는 절대 그만두지 말으면 좋겠어. 아이를 낳더라도 꼭 다녀라는 얘기를 저 손 붙들고 얘기하시는 언니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제가 바라보기에 되게 대단한 여성 사업가나 CEO 뭐 이런 분들 보면은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에 한해서 일가정 양립을 네. 하면 자연스럽게 그만둬야 네. 되는 사회적 그러니까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과거엔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결혼하셨어요? 뒤에 안녕? 대학교 때는 막 개부자가 돼야 돼. 난 행복하려면 개부자가 돼야 돼.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 뭔가 이 자본주의 신화에 내가 이렇게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 너가 행복하려면 넌 돈을 벌어야 돼. 너 일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일을 막 하면 내가 행복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 꿈이 시간을 지배하는 자거든요. 내가 스스로 성장해서 내 가치를 높이는데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대단하시네요. 돈이 아무리 제 통장에 찍혀도 막 기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라는 가치를 이제 본 거고 사실 일에서의 가성비뿐만 아니라 일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사실 일과 삶의 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보건복지부 연락 주세요. 홍보대사, 완벽한 홍보대사. 포트폴리오가 뭐 거의 책 한 권을 쓸 만큼의 어마어마한 분량이던데 갑자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스펙 소유자에서 이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로 넘어온 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생뚱맞을 수 있거든요. 대학교 때는 약간 그런 삶이었던 거죠. 사회가 너 이거 해야 돼. 이러면 다 했어. 미친 듯이 다 했어. 이건 얼마 전에 제가 깨달은 건데 내가 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왜 포기했을까? 네. 제가 어떤 한순간에 떠오른 거예요. 제가 그때는 아직 25살이었어요. 처음 방송 데뷔했을 때 25살이었고 아직 전 취준생이에요. 1시간 동안 화려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딱 해요. 딱 끝나면 저는 화장을 대충 지우고 옷을 이제 다시 출근한 제 취준생 때 입었던 옷을 입고 그리고 집에 가는데 막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차를 막 뛰어서 가야 제가 그 차를 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짙은 화장을 하고 후줄근한 옷을 입으니까 누가 봐도 되게 이상해요. 엉망이에요. 뭔가. 그 상태로 제가 버스에 딱 올라탔을 때 자리도 없거든요.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나는 똑같은 취준생의 최자인 것 같은데 갑자기 딱 스포트라이트만 켜지면 갑자기 방송인 최자요?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리감을 제가 못 견뎠던 것 같아요. 일에서의 자아와 개인적인 자아의 그 괴리감이 저는 되게 못 견뎠어요. 제가 인간 최자형이 성장하면서 일로서의 최자형도 갑자기 확 뛰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을 나 하고 싶다. 그 일이 저는 이제 전문 프리젠터라는 일이었던 것 같고 저는 되게 벽에 빵 부딪히고 좌절을 빨리 하고 그 좌절 속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좌절을 하십시오 여러분. 좌절을 하십시오. 방황을 하시고 좌절을 하십시오. 프로 방황럽니다. 네. 한 10년 뒤에 최자영은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꿈이 있어요. 제가 콘서트에 갔는데 네. 자이언티가 노래를 하는데 1000명 정도 관객이 있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이런 감동을 준다는 게 저는 와 저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저런 무대에 서고 싶다.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내가 1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삶에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일이나 삶에 대한 것도 결국엔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정말 10년 뒤에는 스토리 하면 최자영한테 한번 가봐. 분야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까먹은 게 있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잘 선택해온 것 같고 되게 지금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제 삶에. 그 이유가 전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저는 사람을 보고 선택했거든요. 습관적으로 뭔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 알겠어. 도망쳐. 나 알겠어. 나 도망치세요.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어. 제가 아무리 좋은 기회여도 이 사람과의 기운이 나랑 안 맞거나 내가 뭔가 있는데 너무 불편하면 저는 다 고사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도망쳤어요.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성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직감적인 선택을 한 거였던 거예요. 선택이 훨씬 더 옳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하실 때 이성적인 선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감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해서 최자연 씨와 만남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타클래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 최자도 사랑해주세요. 네. 그 밝은 에너지가 되게 좋았는데 어둠을 만나면 도망치셨군요.